너무 좋은 노래인데 이거. 와.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아니 트롯 가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러지 못해야죠. 발라드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찔러보는 중입니다. 너무 좋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근데 노래 이렇게 취하실 게 아닌데 이 힌트송이잖아요. 네.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셔야죠. 생각 못했네. 제가 너무 지금 노래가 모르겠다고. 행사 보러 온 느낌이었는데. 행사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 아, 이거 제거 아니잖아요. 욕심에서 MC가 막혔나 싶었어요. 깜짝 놀랐네. 제 역할은 여기까지. 욕심을 냈네요. 계속 하는 줄 알았어 지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입니다. 1958년 5월 21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 병사들의 집단 탈모. 진짜요? 스트레스 때문에. 잘 못 차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영양 부족 때문에. 좋은 건 빼고 나쁜 건 많이 넣고. 아, 너무 싫어. 나 전쟁 안 해. 권력층 비리 사건이 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서. 검수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줬다는 아주 혼쭐을 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점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싫어. 못 참지. 네. 너무 싫어.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국회는 노력하고 국민은 지켜보고. 자, 오늘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왜냐면 장래희망이 아나운서 그리고 롤모델이 장혜원 아나운서. 네. Z세대 김채리 학생을 소개합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20학번 행정학과 김채린입니다. 제가 소개해주신 것처럼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장혜원 아나운서 너무 팬인데 이렇게 같이 촬영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지금 너무 떨립니다. 투샷 많이 잡아주세요. 톤 어떻습니까, 톤? 아니, 너무 잘하고 그래요? 약간 저 신입들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영광입니다. 야, 신기하다. 오늘 하여튼 많이 배워보시고 많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대본을 다 외우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올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수 배워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Z세대 학생과 함께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요, 이 나이씨의 주제 힌트송으로 좀 문을 열어봤어요. 네. 제가 오늘 장범준님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를 불러드렸는데요. 어떻게 주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그 흔들리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요. 흔들리는 꽃이잖아요. 네. 그러면 꽃 피는 봄에 국회를 어떤 뒤흔든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약간 샴푸 향이 포인트가 아닐까. 샴푸 살짝. 왜냐면 꽃에 대한 노래 정말 많거든요. 우리 이전에 다루기도 했었고. 근데 이거에 대한 노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샴푸랑 국회랑 좀 관계가 있지 않나? 네, 저도 장혜원 아나운서 너무 팬이라서 표를 던지고 싶지만 국회랑 샴푸랑은 좀 관련이 있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래도 그땐 표를 던져야지. 이거 참. 맞아. 요즘 사회생활
생활을 그렇게 하면 실어줘야지. 그렇지. 야, 요즘 Z세대 달라요. 아 다르네 진짜. 자, 오늘의 주제 과연 봄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샴푸향과 관계가 있을까요? 속기록 키워드를 공개해 주세요. 뭔데요? 빠밤. 아. 우리 그거에서 BPL 들어. 첫 BPL 아니? 첫 BPL 받았나? 바로 장예원 아나운서의 촉이 맞았습니다. 이게 샴푸와 탈모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를 제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 탈모랑 극해랑 관계는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속기록을 정말 많이 소개했는데 탈모라는 단어는 새롭고. 처음입니다. 여기서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탈모는 중요합니다. 네. 그게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저만 해도 지금 딱 이거 딱 드는 순간 갑자기 지금 이 위쪽이 점점 비고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굉장히 저한테는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샴푸가 있어요?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광고 부탁드립니다. 자, 과연 이 탈모와 국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거 참 우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1958년 5월 21일 이 군대에서요 아주 웃지 못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군 병사들의 집단 탈모. 진짜요? 너무 슬픈데요? 눈물 나지 않아요? 가뜩이나 머리 자르고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탈모까지. 자, 이 3천여 명의 이 병사들이요 탈모와 피부 통증 등 정말 고통을 호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20대 초반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 건강한 20대 초반한테 탈모가 오다니요. 그러니까 20대면은 그때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머리빨이잖아요. 그때. 머리빨. 저희 알아보니까 멕시코에서는 탈모 이슈가 좀 크긴 크더라고요. 그 탑 20 안에 들어가 있어요. 멕시코 13위로 전 세계에서 탈모 당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성들한테는 탈모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말하지 못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고통이 있어요. 소중하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병사들에게 집단 탈모가 왜 생긴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뭐 잘 못 차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거기 다 같이 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코코 울거나 아니면 소리 많이 내면은 같이 잠 못 잘 수도 있고 잘못 차면은 또 머리 빠지고 막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막 그럴 약간 수 그런 있지. 거. 일단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다. 네. 아니면은 좀 음식을 부실하게 받아서 영양 부족 때문에 탈모가 그럴 생길 수 수도 있겠다. 있지 않을까요? 자, 진짜 정말 궁금해요. 아니, 군대에서 그 혈기왕성한 그 군인들, 그 군 병사들이 집단 탈모라. 자,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하도 충격을 일으킨 그 탈모 비누라 이 말이에요. 과연 이 비누 품질이 어느 정도 독성을 띄었기 때문에 장명위생의 탈모라고 하는 또는 이 피부가 거칠어진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런 물품을 군수품을 군인한테 배급했느냐고 하는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이 얘기를 보면은 비누가 탈모의 원인이었네요. 비누가 자, 이거 오늘 이거 방송 나가면 또 비누 안 쓰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지금 다들 지금 너무 의아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비누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 적군이 침투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군가가 독성 물질을 비누에 이렇게 넣었나? 비누에 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 비누를 쓴 군인들이 집단 탈모 왔다.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머리가 빠지고 피부까지 이렇게 이상이 생길 수가 있나요? 궁금해요. 너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것이 알겠습니다. 크리스티안 브루스입니다. 자, 오늘은 탈모 얘기잖아요. 네. 탈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네. 일단 기사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읽어주시죠. 네, 이들 두 업자가 납품한 세락 비누를 사용한 군 35개 부대에서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아리다는 비난이 일어남으로써 표면화된 것이다. 병사들이 머리를 빠지게 만든 이 비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국회 조사위원들을 국방부 과학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분석 결과 군납 계약을 할 때 넣기로 했던 화학 재료가 절반밖에 안 돼요. 아유, 좋은 성분이 빠진 거구나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 우지를 너무 적게 넣었기 때문에 그 비누 성분은 기준치의 3분의 1도 안 됐고 피부에 해로운 단산 나트륨이 20% 가량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네, 좋은 건 빼고 나쁜 건 많이 넣고. 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근데 저 질문 있어요. 네. 우지가 뭔가요? 우지는 사진 준비했습니다. 우지는 바로 이겁니다. 네. 우지는 우지는 그 소의 지방 조직에서 얻은 기름이거든요. 네. 백색의 덩어리로 특이한 냄새가 있고 연고, 식용유, 그리고 비누의 제조 원료가 되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너무 적게 들어갔다는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마디로 부실한 재료 때문에 군인들이 집단 탈모가 발생을 한 거네.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비누 원료를 줄여서 값싼 무늬만 그럴듯한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군에 이제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거 인해서 그 피해를 받은 그 군사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렇구나,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내일 모레 어제도 그것이 알것이 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탈모 얘기를 할 때 머리까지 진짜 밀고 왔으면 더 진실성이 있었을 텐데. 너무 많아요, 지금. 좀 아쉽네요. 너무 많은가? 이거 가발이에요.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가발이에요. 아니, 사실 그 군인들 이 당시에 월급도 거의 안 받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지금 줬던 군납품이 이런 불량품, 말도 안 돼. 불량품이 또 몸에 영향을 미쳐도 탈모까지. 탈모. 이거 말도 안 돼. 저 질문,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샴푸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 비누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는 요즘 얘기고요. 옛날엔 저도 비누 썼어요. 그래요? 과거에는 비누를 네. 썼습니다. 진짜요? 샴푸는 비싸. 아니 그때는. 이게 나뉘어져 있으면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사치지. 하나 비누 하나로 싹 다 해결할 진짜? 세대인데. 그럼요. 머리부터 머리도? 발끝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거구나. 1950년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샴푸는 그때 대중화되는 그 시기는 그랬구나.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누로 썼는데 근데 비누가 이게 지금 탈모의 원인이 있다고 난 지금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자, 근데 신학생 혹시 그 친구들 중에 뭐 또 군대를 또 가는 친구도 군대 다니는 복학 선배 있으신가요? 있죠. 그래서 저 Z세대가 준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Z세대들의 생각 함께 들어보시죠. 출동! Z세대가 간다! 오늘은 1958년에 일어난 군용 비누 납품 비리에 대해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군대 다녀왔어? 이번 연도 5월에 진학했고 ROTC로 근무 마치고 전역을 했어. 혹시 탈모 비누 군납 사건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군납품으로 납품되는 비누가 있는데 그게 뭐 성분이 안 좋아서 장병들한테 문제가 있었다? 만약 군대에서 저질 비누 때문에 탈모가 온다면 심경이 어떨 것 같아?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너무할 것 같은데? 억울하고 화나고 어이없고 슬프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보급품도 결국 세금으로 사는 거고 보급품의 퀄리티가 낮아서 장병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아. 저는 사실 여자다 보니까 군대 갈 일이 없어서 군납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볼 기회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 있거나 이미 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조금 관심을 가졌어야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제가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세게 처벌을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아주 혼쭐을 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자기네 머리가 빠져봐야지. 화가 나네. 아니, 군대에서 군납품은 정말 중요해요. 크리스찬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니요. 멕시코 주점 한다니까요, 주점. 네. 근데 어떻게 추첨이 그게 걸렸어요? 그냥 운이 좋았죠. 여기 지금 군대 갔다 온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군납품 너무 중요해요. 사실 뭐 군납품이 엄청난 고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버텨야 되잖아요. 네. 또 웬만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웬만한 수준도 아니고 오히려 불량 때문에 몸이 더 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걸 주다 보니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가 주는 건데 그렇게 됐어.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하기 싫을 것 같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상공부에서도요, 이 진상조사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 진상조사가 시작되니까 이번에는요, 어디서 이거 거부한지 아세요? 어디요? 항상 군인들 하면 딱 이 부서, 국방부. 국방부가 이거 거부한 거예요. 아니 근데 따질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와서 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뭔가 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네. 그러니까. 있었어. 지금 우린 지금 1950년대 하고 있잖아요. 네. 이 1950년대 우리는요, 미국의 원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원조 받던 시기였잖아요.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년 예산이랑 맞먹는 정도면 엄청난 수준이네요, 진짜. 아무래도 이제 6.25 전쟁 직후였으니까 군사 원조가 필요하기는 엄청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미군의 군사 원조는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중 이 비누는요, 미국의 군납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달러를 지급하고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서 이거를 한국군에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원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국의 군사 원조를 담당했던 그 미 육군 한국 구매처가 여러 생산자들을 상대로 비누 입찰을 하면 그 업자들이 이 경쟁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고 비누를 납품해가지고 달러를 대금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 제도가 실시된 이래 군납업자가 거의 누구였냐면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인. 한국 업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전쟁 후다 보니까 그 공업시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 2차 경쟁에서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당시 이 비누 입찰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한국 업자 3명이 군납에 입찰되고자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입찰을 하려면. 이번에 우리 한국에 한번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렴한 가격에. 그렇지. 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장가보다 엄청나게 싼 가격에 딱 입찰을 올려가지고 결국 낙찰에 성공합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국산 비누가 군에 보급이 된 거예요. 싸게 들어가서. 싸게 들어갔어. 네, 근데 성공합니다. 입자를 너무 싸게 올리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료를 그만큼 못 넣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 과자 값이 안 올라가요. 대신 양이 적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막 공기 빵빵히 넣고 막. 네. 자, 거기다가요, 어떻게 이렇게 싼 값에 입찰을 올릴 수 있었냐. 그건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으로 들어가던 그 미국의 군납불, 즉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인 생산자에게 그 외환 지원과 환율 특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좀 우리 업체를 좀 키우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좀 특혜를 준 거예요. 맞습니다. 덕분에 한국인 생산자는요, 입찰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있겠죠. 환율로 이제 우리가 좀 특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동시에 또 정부는 이 국산품을 군납하도록 하면서 또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회의까지 할 정도로 국산품 군납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8월 2일 서울시내 상공장려관 회의실에서는 군수물자 납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앞으로 우수한 국산품을 이원군과 한국군에게 납품을 해서 많은 외호 획득을 기하고자 관계관이 모여서 진지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럼요. 네. 뭐이 당시에 달러 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회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니까 군수품 시장을 파고 들어야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이 군납품이 또 그 규모가 엄청 커요. 엄청 크니까 그와 관련된 달러뿐만 아니라 산업들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사실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일본 업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군수품 시장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이 국산 군수품 업체. 게다가 정부가 이 군수품 군납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실 비누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화나요. 네.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애꿎은 병사들 머리가 그렇게 다 빠지도록. 아우. 너무 답답했겠다. 화가 나 나도. 나는 만약에 지금 이 소식을 들었으면 그 부모님들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지.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상상 우리 아들의 머리를 뽑았다고? 야! 나오지 않았을까? 난리 날 거. 어휴,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뭐 당시 여론도요 지금 우리 분위기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비난의 여론이 진짜 거세지니까 결국 정부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요 직접 이 국무회의에서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제 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는 건가요? 뭐 물론 뭐 그래야 되겠는데 자 이러면서 이 사건은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국회사 극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1958년 6월 11일 그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한 국회사 극장입니다. 나는 약혼나 법자. 저기 제 미팔군 구매처는 1천만 환 받으시오. 아유.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국방부도 2천만 원 받으시오. 아이, 됐어요. 넣어두셔. 아유, 됐는데. 아유, 괜찮은데. 그리고 재무부 장관에게는 여기저기 100만 원짜리 병풍을 드리리다. 아이고. 어우, 그 무거워. 뭐 비와네 이거. 아이고 안 주셔도 되는데. 그림 좋네. 잠깐만. 상공부 장관 동생이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200만 원 가져가셔야지. 챙기셔. 손 아프다. 마시오. 아니 그 저 청첩장도 한번 해야 돼. 참말로 참. 가만히 있어보자. 총 내가 얼마를 썼냐? 4,400만 한을 썼네. 아이고, 많이 썼네. 그렇지만 일이 척척 진행되려면 이 정도는 써야지. 눈물을 좀 쓰고 그랬으니까 이제 세금도 좀 면제를 받고 곤납품은 더 수월해지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결혼식 오시오. 아니 그러면 뇌물이 오곡한 거예요?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의외의 방면으로 이 확대 군납비누 부정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정치적 수사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사건 규모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지금 점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자, 이 검찰 수사 결과요. 제조업자들이 정부 고관 및 미군 검수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줬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온 겁니다. 이 금품을 주고 면세를 받아가지고 이득을 챙긴 거죠. 그럼 단순히 비누 함량이 적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 군납 비누 사건은요, 이제 단순히 탈모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권력층 비리 사건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번져가기 시작한 거죠. 현직 상공 재무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미군 검수관 통역 담당이 이 부정품 검수를 무마해 준다는 조건으로 약 5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공갈 혐의로 긴급 구속까지 됩니다. 자유당 정권 말기에 부패상을 드러낸 이 사건은 엄청나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1958년에만 탈모 비누 관련 기사가 약 250건이 보도가 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냥 그때 신문 피면 탈모, 탈모, 비누. 비누, 또 비리 막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참 탈모가 비리와 연결된다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의외의 조합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심지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파장이 컸냐면 이게 미국 언론에도 보도가 돼요. 미국 언론에, 미국에도. 네. 재무부가 미 국무부와 이 교섭발 당시에 영향을 미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정부 군까지 여러 사람과 기관이 얽혀 있는 이 방산 비리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국산품이 최초로 납품이 되는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였는데 이렇게 방산 비리로 얼룩진 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됐는데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네. 나와야지. 빠빠빠빠. 자, 나오잖아요. 국회 속기를 한번 보시죠. 이 탈모 비누 부정 사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국내는 물론이려니와 국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으로 해서 오늘 제가 초년병으로서 감히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들고 나오는 것이 여기에 계신 현명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무릅쓰고 이 안을 제안하는 바이오이시다. 네, 국회에서는요, 바로 이 탈모 비누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더욱 이 방산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개선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논의가 많이 오갑니다. 근데 진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이 방산 비리가 군의 사기와 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산 비리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건 군인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사기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맞네. 제 친구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제가 또 들어봤는데요. 방산 비리가 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Z세대의 생각 들어보시죠. 방산 비리는 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물품이나 안 좋은 식품을 접하게 하는 거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있겠고 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군납품도 결국에 군대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기 위해서 작전 지속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국방력이 저해되는, 국방력이 떨어지는데 일조하게 되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 쓰는 거니까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심한 경우에는 뭔가 쿠데타나 반란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방산 비리가 근절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군으로 납품되는 물품들에 대한 점검이나 검사 관리 이런 것들이 먼저 철저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해야 할 거고 공정성도 확보가 돼야 될 거고 합리적이어야겠지. 과정이 투명해야 될 것 같아. 권위자들의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양심을 뭔가 고양시킬 수 있는 제도 장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또 군대를 갔다 온 제 친구들이 많이 화가 나고 사기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준 만큼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그때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랬을 때 아까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 네. 이런 거 있으면 군대에서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할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감 많이 못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못 심지어 만들겠어요. 머리숱도 많아. 공감 제로. 군대 안 갔다 왔지, 머리숱 많지. 오늘 주제 패널 교체. 미안해요. 그럴 때는 또 대머리 외국인 불렀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사실 역사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 1882년에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 그래서 이모군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납 비리였어요. 네.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들이었는데 월급을 제때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싫어. 그러면 안 네. 되지. 너무 싫어. 뭐 1년이 넘었는데도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1년. 네, 그러다가 아주 일부를 월급으로 줬는데 그때 이제 월급이 이제 쌀로 받잖아요. 쌀 가마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모래. 모래 겨우 왜 넣었을까? 그 무게를 채우려고. 그렇죠. 그럼 그 채운 나머지 쌀은 어디 갔을까? 그 윗사람들이 가져간 거. 그렇죠. 이게 지금 진짜 결국 군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먹는 거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그리고 된 내 거. 머리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나 최악이다, 정말 최악이다. 이거 쿠데타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유독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셨네요. 아니 내 소중한 머리를 탈모 이거 나 있을 수 없지.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군인들이 지금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까지 점령하고 막 들어갈 정도였어요. 난리가 났어 이모곤란이. 난리 났겠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군납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좀 알려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시작은 비누 납품 비리지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뭐 군복이나 무기 아까처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리가 안 생긴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상상해보세요. 전쟁에 나갔는데 그 비리 때문에 총알 잘 안 되거나 총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건 그 국가 안전 보정에 있는 데 있어서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아우 그럼요, 당연하죠. 처벌이 목숨과 있어야죠. 관련된 건데. 처벌이 있어야죠. 그럼요. 실제로 2013년인가 규격 미달의 그 부품을 납품을 해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부품이 전차, 포 등에 사용이 돼가지고 큰 문제였대요. 이런 무기가 실제 전쟁에서 쓰였다면 어땠을지 생각을 맞아요. 하면은 아찔합니다, 진짜. 옛날에 저 뉴스 봤는데 그 신문 같은 데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아니 포가 제대로 쏘여야 되는데 쏘여지질 않는 거야. 이게 막 전쟁에서 그래요. 전시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봤더니 그때 군납비리 막 이런 것들 연결돼 있는 거야. 너무한다. 그리고 이 건은 또 인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인권? 그러네. 인권과도 연결되겠다. 내 머리카락. 머리카락도 인권인데 그럼요. 또 요즘에 또 생각이 나는 게 부실 급식 얘기도 많이 최근에 오고 갔었잖아요. 비리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고 이런 건 정말 최소한의 우리의 기본 생활인데 이걸 영위할 수 없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군인들이 지금 비누를 써야 되잖아요. 이게 탈모뿐만 아니라 지금 피부 통증까지 온단 말이야. 그렇네, 그럼 건강. 어떻게 인권. 시켜? 어떻게 시켜 그러면? 왜냐면 또 군인들 또 그때 훈련 엄청 받으면 땀 엄청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또 올바르게 처리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이 결론이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 그 한 달 후에 이 검찰이 이게 비누 그 제조업체의 그 임원 3명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고요. 법원은 징역 6개월씩을 선고한 데 그칩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그 조사 보고서를 한번 우리 장현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회 조사반이 예의 조사한 결과 다음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1. 군납비누에 있어서 계약 생산 감독 및 물품 검수에 대한 권한이 모두 미군에 속하였으므로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2. 사건 내용에 있어 신문에 보도된 사실과는 전혀 판이하여 국회, 상공부, 재무부의 수뢰 운우는 사실 무근이다. 3. 본 비누의 제품이 사양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악함은 인정하는 바이나 한국 내에서 분석한 결과와 미측 분석평가 보고에 의하면 긴급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본 비누 품질이 조악하게 된 원인은 정부 관계부처와 각 관계기관의 협조가 부족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결여됨에 기인되었다. 5. 군납의 주관 역할을 담당할 상공부는 생산 지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이를 등한시하였다. 뭐 어때요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 진짜 멋있어요. 저는 그거 읽으려면 1년 걸릴 것 같아요. 크리스탄이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만 공감하고 있어요, 진짜. 크리스찬. 미안해. 이런 사람은 저 오늘 처음 알아. 이런 사람 처벌해야죠. 아니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다 우리 책임 아니다. 이거 뭐 왜 피하고. 다 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지금 참 이걸 뇌물이나 부정에 대한 모든 것은 사실무근으로 지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뿌리를 시원스럽게 탁 뽑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진짜 저는 지금 제가 만약에 그때 이제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지금 이 머리가 이상하고 피부가 지금 통증이 와요. 근데 이게 지금 비누 이 때문이다.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군납 비리까지 나왔대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관련이 없다 나오면
전 군대 전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활용하실 거예요, 그럼? 탈모냐, 다렴이냐. 라인. 탈모냐 탈영이냐? 그렇게 들어오면 어렵다. 저도 고민이 되는데. 아니 근데 그 결국에는 그 함량 미달린 비누를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걸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게 지금 함량 미달인 비누인 건 좀 확실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비누를 바꾸긴 합니다. 그런데요, 미군은요, 이 군납 비누 비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설마 일본?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일본 업자의 비누를 군납용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산품 군납으로 이제 외화를 벌려고 했는데 무산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일본 비누를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서 이때만 잘 됐어도 계속 국산품을 좀 쓸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항상 처음 한다는 것, 최초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떤 책임의식 가져야 됩니다. 네. 여기서 그냥 처음 들어왔는데 참 힘들게 들어왔는데 참 열심히 좀 해서 이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시 그냥 우르르 무너지면서 또 일본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책임감의 어떤 결여가 아니었을까. 그저 돈 버는 데만 이게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가슴이 아파요. 네. 자, 어쨌건 결과가 아쉽기는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건은요, 추후에 그 군수 관리에 힘쓰는 계기가 됩니다. 지난번 정일권 국무총리는 작년 1년 동안 주한미군의 각종 물품과 건설을 비롯한 용역을 제공해서 외화 획득에 공이 많은 군납업자를 표창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에서는 계란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납품했는데 농업협동조합이 납품해서 번 돈은 약 128만 달러입니다. 한편 한양개발에서는 미군의 유도탄 기지 등의 건설을 담당해서 약 122만 달러의 외화를 벌었으며 현대건설에서는 주로 비행장 활주로 건설을 해서 무려 172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지난 5월 29일 상공부 장관이 주한 미군 구매처 부사령관 윌리엄 P. 워터스 중령과 그 밖의 세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는데 이 사람들은 재직 기간 중 우리나라의 군납 정진에 적극 협력해서 국내 산업 발전과 외화 획득에 크게 이바지했던 것입니다. 특히 국회는요, 1973년 방산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방위 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 육성하기 위해서 군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합니다. 자, 이 법안은요, 1983년 방위 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됐고요. 이후 2001년 1월까지 8차례나 개정되면서 방위 산업 물자 조달 문화에 기여하지요. 2006년에는요, 방위 사업에 대한 제도와 이 능력을 확충하고 이 방위 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및 그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방위사업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을 개정하면서요, 여러 기관에 의해 이 수행되어 왔던 국방 획득 사업을 하나로 드디어 통합해냅니다. 이렇게 보니까 방위 사업 발전을 위해서 법도 한 단계씩 진화를 해온 것 같아요. 네,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방위 산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는 증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이제 주변에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몇 명 있는데 거기 군대에서 주는 그 보급품을 그냥 쟁기고 나오더라고요. 질이 좋다고 요즘 너무 좋아서. 많이 좋아서. 변해나오죠. 저 때만 해도 꼭 챙기고 싶었던 건 깔깔이. 깔깔이 뭐? 깔깔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 따뜻한 거 있어. 남자를 얇은 패딩이라 그래야 되나? 맞아요. 바람막이 있는 거. 바람막이. 요즘은 이제 워낙 그 민간에서 이게 패딩 같은 걸 잘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 저희 때만 해도 그런 패딩, 이게 얇고 가벼운 그런 패딩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때 군대용으로 깔깔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입고 있으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없어요 지금? 깔깔이? 갖고 나왔죠. 진짜? 그럼 입고 왔었어요 지금. 가져가려고요? 나도 방송 입어보고 싶네요. 그래도. 약간 좀 뭔가 입어보고 싶으면 군대 보내줄게. 안 됐어요. 갔다 와.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또 그 왜 워커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 군화. 네. 군화는 정말 좋아요. 네, 군화는 그거 신고 있으면 어디든 갈 것 같은 자신감 충만. 자신감. 되게 발 불편해 보이는데? 물론 이제 신고 벗고 하기 좀 불편은 해요. 아. 그런데 그걸 신고 있으면 왠지 뭐 나를 좀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있어요. 왠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딱 있어 보이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군납품 중에서는 저는 이 그 군화하고 그 소못 깔깔이 요게 가장 기억이 나는 그런 군수품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아버지가 공군 출신이셔서 공군의 그래요?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꼭 막 건빵이나 이런 거 아 맞다 건빵. 진짜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건빵은 군 건빵이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밖에 건빵 있잖아요. 맛이 없어. 군대 건빵이 진짜 맛있어요. 네, 먹고 싶죠? 우리 가볼까? 아니 저 건빵만 따라오면 되세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공군이라서 그런 군납품 같은 거 많이 경험해 보셨구나. 매번 이제 군화랑 군복 입고 출근하시니까 너무 익숙합니다. 아버님이 군인이라서 이렇게 반듯하신 거구나. 그죠 뭐. 네, 사실 그 비누로부터 시작된 방산 비리는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우리의 숙제와 같은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뉴스에 크고 작은 방산 비리 사건이 여전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방산 비리만 해도 이만큼이나 되거든요. 모니터 한번 보실까요? 엄청나죠? 93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뉴스에 나왔네요. 보니까. 그만큼 여전히 해결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수함용 축전지 방산업체 원가 과다 계산 납품 비리 사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를 들면은 원가에 한 뭐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10,000원에 그냥 납품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어떤 그 비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졌네요. 너무하네요. 양심이 없다. 그러니까요. 정말 국방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춘들을 위해서 좀 이런 모습들은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요.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정말 제일 좋은 거, 정말 좀 좋은 어떤 품질들을 좀 납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요. 국회도 끊임없이 논의하고 이 법을 개정하는 등의 그 노력을 그래서 했겠죠. 무엇보다도 이 방산 비리는요. 국가 안보 또 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경각심을 갖고요. 미리 예방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맞는 정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고 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국회는 노력하고 국민은 지켜보고.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다시요. 뭐라고요? 국회는 노력하고 국민은 지켜보고.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그냥 깔끔하게 그냥 칼같이 그냥 우리 날씨가 마무리해 주셨네요.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코너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기다리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우리가 잘못했던 국회사. 우자랄 순서입니다. 네, 오늘의 우자랄 한마디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듣는 시간이 갈 텐데 가장 먼저 우리 Z세대, 우리 채린 양. 잘하실 것 한번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부담되네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모굴란은 알고 있었는데 이 비리 사건은 처음 접해보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나는 현대판 이모굴란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도 다니고 뭐 대학교 자격증도 따고 하면서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모굴란만 알고 이 사건을 몰랐을까 하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 반성도 하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와서 그래요. 이런 거는 국회사에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국회사를 꼭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회 방송의 최고의 프로그램. 자, 이건 날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는 정말 너무너무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사건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군인들은 사실 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억지로 가는 친구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한테 최소한의 것들은 잘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곧 이제 BTS님들이 또 이제 가잖아요.
허투루 먹이고 참 허투루 재우고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부들부들. 지켜볼 겁니다. 아니 진짜 저 얘기 들으니까 막 BTS 하는데 막 이런 탈모 사건 나왔으면 BTS가 탈모. 어우 난리나 전쟁 나요. 진짜. 어우. 그러니까 이때 이 청춘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그럼요. 정도의 아우. 분노인데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진짜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청춘분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했던 그 젊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짜 국가를 대신해서 정말 죄송했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크리스티안? 네. 공감력 제로 크리스티안? 사실의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지금. 오늘 나는 국회의 역할, 다양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예. 두루뭉술하네요. 왜냐면 아까 그 같은 문자에 나올 수 있을 줄 몰랐던 단어들이 나왔었어요. 비누랑 쿠데타. 아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국회가 이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이 이제 안전성을 찾게 되는 건데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비누 하나가 국방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정말 꼭 가져야 되지 않을까? 거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국회가 논의를 했다는 어떤 네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 나는 최초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왜냐면 최초로 국산품을 쓴 건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됐잖아요. 진짜 양심을 지켜서 뭔가 일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탈모라고 하는 이게 국회랑 무슨 연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런 현대사에 이런 사건도 있었구나.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우잘모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어쨌건 저도 이 탈모 피해자로서 네. 많이 힘들어요, 저도요. 여기서 BP에 나오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광고 하나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 국회사를 하나씩 알아가면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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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